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월 243만 4천 원, 개인은 153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비도 충당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요즘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준비, 바로 연금보험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연금보험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에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M사의 미리 받는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증권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유익한 보험 정보들 가득 준비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보시다가 내가 가진 증권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리 2666번, 02-3153-2666번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에 012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100세 시대,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보셔야겠죠. 오늘 연금보험에 대한 강의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후는 어떠신가요? 강의를 여러 번 준비를 하는데 매번 강의를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실행을 해서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민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훨씬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될 거고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세요?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인생 100년을 계획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내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일어날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시기를 사는데도 저는 환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1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20대나 30대 혹은 40대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뭐 그렇게 아주 큰 돈이라고는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저희 할머니 90대가 되셨을 때 5만 원짜리 신권 나온 거를 드렸더니 그 돈을 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대에 있을 때 10만 원과 이분이 90대가 되었을 때 10만 원은 저는 환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지폐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은퇴하신 성공적으로 은퇴를 사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뭐 공무원이다 아니면은 뭐 뭘 받는다 이런 분들 너무 부러워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그냥 거저됐을까? 그런 건 아닌 거 잘 아실 것 같죠? 성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은퇴 준비는 누구보다 가장 빨리 여러분들 20살부터 은퇴 준비를 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 아셨다면 당연히 준비하셨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깨기가 어려운 게 부동산으로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성공 경험을 하신 분들은 부동산에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나이가 드시면
부동산에 있던 자산이든 어쨌든 내가 노후에 생활비로 병원비로 쓰셔도 마찬가지고요. 놀러를 가셔도 되고 친구를 만나도 어쨌든 현금화해야 되는 게 굉장히 문제점인데 우리나라 보유 자산의 80%에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70%가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노후에 돈으로 환전해서 쓰기에는 금매라든지 아니면 더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후를 위해서 재교육을 한다는 건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나랑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제2의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려면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80대, 90대에는 빨리 늙고요. 사회 참여를 하시는 90대는 아직도 청춘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를 다시 시험 본다든지 피아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노후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어땠는지 단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1960년대에 32년생 할머니가요. 1960년대에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8살인 분이 60년대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못 살 때였는데 그 나라에서 28살이신 분이 본인이 85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환갑잔치를 할 정도로 60대만 돼도 굉장히 장수했다 이랬는데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요. 70대에도 아직까지도 당신의 인생 20년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80이나 90이 되었을 때에는 아직도 저는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5세가 이제 되어 보니 지금도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현재는 54.4세에 은퇴를 한다고 통계는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 85세 이상 더 산다고 하면 대체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어느 분은 20년, 어느 분은 30년, 누군가는 60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준비를 안 돼 있는 것을 무조건 국가에만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요.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후 인구가 40% 육박하게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질병도 중요하지만 이 은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보다도 보험에 있어서 이 연금,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 건데요. 이 많은 시간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연 근로시간이 229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이라고 쳤을 때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 35년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가 오게 될 텐데 이 은퇴 이후에 35년은 현역 시절에 67년에 맞먹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35년, 40년 동안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저한테 반문을 했을 때 가장 두려워지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정말 그 30년, 40년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컸습니다. 50대에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으시냐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은퇴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피곤하고 힘들고 고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이런 은퇴자들이 51%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체력이 허락이 되면 39%, 그 다음에 완전히 은퇴를 하고 싶다는 분은 5.5%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우선 경제적인 면을 버릴 수가 없겠죠. 경제적인 면이 충분히 다 해결이 된다면 그냥
몇십 년 동안 놀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노후 준비는 그럼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얼마를 준비를 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통계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분은 150만 원 정도, 두 분일 경우에는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100% 다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내 노후에 죽을 때까지 50만 원이라도,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라도 나온다. 이러면은 그래도 자식들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리는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 통계 자료는 보셨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게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간 써야 되는 것들 때문에 밀려서 못했는데 이 노후 준비를 못한 것이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긴 시간 동안 자산의 배분을 한 군데다 몰빵을 할 건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준비해서 병렬로 준비할 건지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을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돈이요. 와, 내가 10억만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목돈이 있으면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반대로 나를 지켜주는, 이번 달 받은 연금을 몽땅 잘못해서 누구한테 뭐 잘못 써서 영원이 됐어도 한 달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다음 달에도 똑같은 돈이 또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돈을 가진 사람에는 현재는 부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겪었다면 목돈이 있는 분은 어떻게 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연금을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입니다. 이달에도 돈을 쓰면 연금을 받고 싶지 않은데 다음 달에 또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또 나오고 안 받고 싶은데 계속 나오는 게 연금이거든요. 이것이 연금 수급권이라는 건데 가장 파워풀한 거는 돈의 크기보다 매월 끊이지 않는 이 연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돈을 날리면 그 이후에 굉장히 암담하죠. 주변에서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차리셨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문 닫는 확률이 90%에 가깝습니다. 연금은 어떨까요? 날려도 한 달만 참으시면 다음 달에 연금이 또 나옵니다. 목돈을 가진 사람은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목돈을 상속받으면 일찍 가는 것이, 물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일찍 가는 것이, 하지만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가장 오래 살아주는 것이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연금이 나온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바라는 바이겠죠. 그래서 연금이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금액을 또 안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금액을 알아보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하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뒷부분에 이렇게 금액을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단순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매월 30만 원씩 12년을 납입하시는 거는 어느 분이나 똑같이 총 납입 보험료는 4,320만 원을 10대부터 30대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저축을 했을 때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가는 이분들한테 다른 것은 시간이 다르죠. 거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을 탈 때까지 10살인 분들은 4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30살인 친구들은 2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돈을 납입을 하고 이렇게 10년 단위로 달라질 때마다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30살인 친구들은 4,300만 원을 내서 1억이라는 돈을 모아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1억이라는 돈은 가치가 떨어졌지만 현금으로 은행에 수시 입출금 통장에 1억 넣어놓고 사시는 분들 아직 많지 않거든요. 나중에도 제법 큰 돈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4,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데 10살인 친구들은요 2억 2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45세, 50세에는 연금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1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연금은 가장 큰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연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는 시간이 어떻게 위력을 보여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보험 상품, 연금 상품, 금융 상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3만 개가 넘는데 그 장점들, 어디가 수수료 싼지 이런 거 찾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굉장히 기법이 많이 발달돼서 들으셨을 텐데요.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잘 하시면 내가 내는 돈 중에서 최소의 사업비로 가장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매월 납입하시는 건 그냥 3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요. 밑에 까만색은 플러스 알파로 추가 납입을 하는 형태로 30만 원에 대한 수수료만 있고요. 5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면 50만 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납입 보험료는 매월 납입하시는 게 4,300만 아까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납입하신 것이 7,200만 원 그러면 한 1억 1,5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게 될 텐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마다 똑같은 1억 1,00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요. 65세부터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65세부터 가정을 하면 100세가 될 때까지 35년 혹은 40년간 연금 더 이상도 살아계신다면 50년, 60년 연금을 받는 분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낸 기본보험료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추가 납입을 한 것에서 180만 원. 그럼 나는요, 연금을 한 달에 29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끊이지 않는 290만 원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합산 금액이요, 4억, 8억에 해당하는 이런 위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연금으로, 은퇴자금으로 4억, 8억 따로 해주고 뭐 건물 하나 사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연금을 준비하는 습관, 요령, 방법 이런 거는 부모님이 공부해서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대로 오셨으면은 똑같은 1억 1,00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요. 연금 액수가 한 달에 125만 원 이상 끊임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총액으로 합하자면 연금 총액은 5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이런 연금 자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으로 보자면 몇 억, 내일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실천하는 것은 30만 원, 40만 원 이런 돈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위력은요. 지금 금융상품을 잘 선택을 하셔서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한 결과값으로 이렇게 10몇 억에서 3억까지 은퇴자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곧 닥쳐올 65세 이상 인구, 저는 우리나라의 50%가 65세 이상인 그런 시대에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겁나는 건 제가 은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짐이 될까봐 가장 어렵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이 연금을 오늘 준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은퇴를 하더라도 내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나의 노후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금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시거나 보험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다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어떤 증권을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예, 오늘은 그 M사의 미리 받는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CI보다 좀 넓은 GI 쪽 보험이 같이 가미된 내용인데요. CI 보험은 익숙한데 GI 보험은 왠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예, 건가요? 그 CI 보험은 이제 C가 이제 크리티컬 일리스라 그래서 중대한 이런 말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이게 중대한보다는 G인 그 제너럴 일반적인까지 다 보장되는 거니까 보험금의 종류도 좀 다양하고 또 보상 측면도 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한 정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보험은 이제 2017년 1월 6일 날 가입한 보험인데요. 2종입니다. 1종은 50% 선지급형이고 2종은 80% 선지급형이다. 이 선지급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 종신보험은 이 보험은 이제 사망하고 그다음에 라이프케어 보험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먼저 발생한 거에 대해서 80%를 먼저 지급하고 만약에 라이프케어 보험이 먼저 진단이 되면 80%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주계약은 종신이고 특약은 80세 또 90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계약은 1억으로 가입돼 있고 종신까지 보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보장 특약하고 특정한 보장 특약이 있는데 이 두 개 특약은 의무 가입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이 가입되면 이 두 개는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가져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 이제 그 부가 특약 중에서 월수입 보장 특약 다 무해지 환급형인데 어떻든 간에 특약을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네. 주계약 보험료가 14만 7,800원이고 추가 보장하고 특정함이 1,200원 정도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수입 보장 이거는 이제 정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년 동안 내고 이제 80세까지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칸에서 이제 하나하나 특약들에 대해서 어떤 주계약하고 특약들의 어떤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80% 선지급형으로서 사망보험금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케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 가입 금액인 1억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는 이 가입 금액 100%와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액 105%인데 사실은 먼저 발생하게 되면 가입 금액인 1억이 더 크고요. 만약에 계약자 적립금이 105%가 1억보다 더 크려면 한 90세나 이렇게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케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80%가 먼저 선지급되겠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2천만 원은 나중에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케어 보험금입니다. 이 보험이 이제 CI의 옛날에 CI 진단비나 회사마다 각각 그 용어는 좀 다른데 그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급 사유에 보시면 6대 질병, 그 다음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4대 수술, 그 다음에 중증 치매 상태, 일상생활 장애 상태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게 진단이 되면 가입 금액 1억의 80%가 먼저 지급되는 그런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에서 좀 볼까요? 네. 그럼 라이프케어 보험금은 13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여기 6대 질병은 이제 암하고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말기 신부전증, 말기 관절암, 말기 폐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CI하고 차이는 여기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중대한이 말이 빠졌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받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보상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약관을 좀 검토해 봤는데 좀 지급받기가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수술은 CI하고도 똑같은데요. 관상동맥우회술, 5대 장기이식 수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 심장팍마 수술 이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증 치매 상태, 일상생활 상태 여기 이제 1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진단이 되면 80% 먼저 8천만 원 정도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 CI보다 좀 좋아진 점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얘는 이제
CI GI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일리스가 아니고 제너럴 일리스이기 때문에 중대한이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2017년도 1월 달에 2년 정도 가입하셨는데 중대한이 빠졌기 때문에 13가지의 그 진단이 되면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의 종류가 한 13가지로 좀 많아졌죠.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 지급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점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6대 질병 제가 이제 암부터 해가지고 뭐 내추럴 급성심근경색 말씀드렸는데 여기 6대 질병 중에서 이제 암에서 네.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유방암, 여성 생식기 관련 암하고 남성 생식기 관련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특약에서 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이 라이프케어 진단금을 좀 도식화해서 하나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라이프케어 진단금은 어떻든 간에 한 번만 지급된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 지급되지 않는다. 즉 수술비처럼 할 때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제 노란 칸 안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 중에 13가지 사실은 이제 나누면 13가지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진단이 되면 최초 1회안에 대해서 지급된다. 그럼 이 중에 최초로 하나가 지급되고 네. 다른 것이 발생해도 지급을 못 받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CI 보험에 대해서 이제 보상 범위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GI로 좀 바뀌어서 보상 지급 측면에서 뭐 좀 좋은 점은 있지만 최초 1회안에서 한 번만 지급된다는 건 여전히 단점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보장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사암이라든지 양성뇌종양 이런 것 진단되는 거하고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관상동맥성형수 이런 거를 좀 빼서 특약으로 빠져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암에서 여기서 특정암은 특약인데 여전히 유방암하고 남녀 생식기암은 뺐고 다시 이제 진단비는 2천만 원으로 네.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폐암이 걸리면 8천만 원이 지급되겠죠. 80%니까. 네. 만약에 유방암이 지급되면 8천만 원이 아닌 여기 특약이 가입됐으면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사항 하나는 이제 월 수입 보장 특약이 있는데 이 가입 금액이 1억인데 이건 이제 납입 기간은 30년인데 보험 기간은 8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망하게 되면 보험 기간 만료시니까 이 80세까지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기 특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계약은 보니까 부모님이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사망은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상당히 크게 나간다는 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이 5만 원은 80세 되면 보장은 80세니까 이후로는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내본 바로 알기 코너의 그 최종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 좋은 점은 CI가 아닌 GI로 해서 보장 범위가 좀 넓다. 그 다음에 부가 특약들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들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라이프 케어 보험금 아까 13가지 말씀드린 그게 여전히 지급 횟수가 최초 1회안으로 해서 좀 단점으로 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종신이라든지 이런 종신보험 대비 보장 자산 규모는 좀 작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M사에 미리 받는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CI보험. CI보험보다는 좀 보장 범위가 넓고 일부 특약에 있어서는 좀 저렴하게 준비해 보실 수 있었던 상품인데요. 하지만 보장의 지급 횟수가 좀 아쉬웠던 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롱속의 증권 꺼내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험의 점검을 받고 싶거나 보험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전화, 문자 창구 지금 열려 있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전화,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보험이 어머니가 예전에 가입해 주신 보험이 지금 몇 개,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다쳐갖고 보험을 확인해 보니까
예, 뭐 좀 보상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관리하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것도 좀 뭐가 있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증권이니까 자세하게 좀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1살이요. 올해 31살이시고요. 네. 얼마 전에 좀 어디를 다치셨다고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나요? 저 축구하다가 무릎 찢어져 갖고요. 네. 예, 그래서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주변 분들이 네. 예, 이제 보험 청구할 수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갖고 봤는데 네. 실손인가 뭐 그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직 실비는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인가 봐요. 네, 자, 지금 네, 뭐 네. 따로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증권을 3건 보내주셨는데요. 31살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ING생명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과 동양생명에서 수호천사 프리스타일 통합 CI보험, 그리고 흥국화재에서는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을 준비해 주셨어요. 총 보험료는 33만 9천 원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을 다시 살펴보죠. 올해 31살 된 남자인데요. 어머니께서 증권을 3건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다쳤는데 실비 보상을 못 받기도 했고 증권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리 보내주신 증권 제가 확인해 봤고요. 네. 저는 지금 요 증권 3개를 보면서 실손의료비 보장이 안 보이길래 혹시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셨나 했었는데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실손의료비가 없는 걸 모르고 계셨네요? 그렇죠. 저는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네네. 예, 몇 년 전부터 그냥 보험 가입 그냥 하시길래 그냥 네네. 그런가 보다라고만 했죠, 저는. 네, 그러셨군요. 지금 생명보험사에 2개의 보험 가입되어 있으세요. CI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또 손해보험사에 1개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내용 제가 살펴보니 생명보험사의 CI 보험에는 이제 암, 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또 주계약인 사망보장, 후유장애 보장들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손해보험사에 네.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신 내용은 보니까 후유장애 부분 때문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이제 뭐 골절진단비가 간단하게 들어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보장은 없으시고, 그리고 또 2012년도부터 보험을 이제 차근차근 3건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그 네. 내용을 살펴보니 먼저 가입하신 보험에 없는 보장을 그래도 추가로 가입을 하신다고 나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아마 이런 모양행세의 지금 증권은 이제 지인분들께서 아드님 위해서 이런 보험 필요하니 해주세요 하니 어머님이 아드님 걱정이 돼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도 31살이신 거 보니까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시죠? 네. 예. 또 직장생활 하시기 전에 이제 학교 다니시고 뭐 이러는 동안에 어머님이 준비를 해 두신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보험료도 지금 33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면은 본인이 내시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이제 제가 내려면 좀 그렇죠. 그전에는 어머니가 냈으니까 뭐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네. 좀 조금 뭐 10만 원만 좀 줄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개의 보험을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과감하게 이 3개 왜 정리하시는 의견을 또 드리고 싶냐면 보험료 납입 기간도 지금 2개의 생명보험 사건은 60세까지 납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36년, 35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입하신 기간을 두고 보자면 앞으로도 30년을 더 납입을 하셔야 납입하시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니 앞으로 납입하셔야 될 보험료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보장이 완벽한 보장인지도 또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지금 100세 시대를 놓고 보자면 30년은 부모님 보호 아래 지내고 30년은 내가 일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경제활동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나한테 찾아오는 위험들이 나한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 이후에 해야 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목돈들을 질병이나 또 다치는 거에 대한 치료비로 충당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3개의 보험 다 정리하시는 의견 드리고요. 저는 이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예, 그리고 이제 미리 보내주신 증권에 제가 생년월일을 미리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또 다행히 올해 한 6월 달까지는 보험 나이로 30살이세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보장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예, 또 물론 저해지, 무해지 이런 보험들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제안 드리는 거를 어린이 보험 상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른인데요. 아, 어른이시죠? 네. 예, 어른이신데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나이를 좀 더 폭넓게 만들어놔서 지금 만 30살까지 보험 나이로 30살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물론 보장은 100세까지 보장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후유장애 부분 또 3대 진단비 부분, 그리고 특히 2대 진단비인 뇌와 심장 부분은 혈관 질환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런 보장 준비해 드렸고요. 또 기타 등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이제 다쳐서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비해 드렸고, 이 상품에서 또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 골절 진단비가 치아 파절도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도 추가해 드리면서 또 수술비들 이런 것들 더 추가로 하시면서 보험료는 15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로 네,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10,00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게끔 준비를 해드리면 지금 기존에 납입하고 계시던 어머님이 납입하고 계시던 보험료에서도 보험료 차액이 한 약 17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 생기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실손의료비하고 같이는 안 돼요? 아, 지금은 통합보험에서 실손의료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증권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실 수가 없고요. 실손의료비는 실손의료비대로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면 보험료도 절반 정도로 절감이 되시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보험을 시청자님 본인께서 유지하시면서 하시기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여지고요. 보장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에서 중대한 질병에 몰려있던 보장들을 또 혈관질환과 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들을 폭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이 되면서 또 부족했던 상해 질병고 실손의료비 보완을 해드리고요. 보험료 절감해드리면서 이렇게 제안 드리고요. 또 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1살이시고 또 직장 생활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연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내주셨던 거 내가 줄어들었으니까 뭐 남아있는 그 보험료 부분들 그냥 없어지는 걸로 하지 마시고 그 17만 원 정도부터 해서라도 시작을 하셔서 연금도 함께 준비하신다면 더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시청자님. 네. 요즘 잘 들으셨죠? 네. 네, 아쉽지만 3건 모두 좀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장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래도 전화 잘 주신 게요. 아직은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유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없는 실비까지 따로 좀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지금 지인을 통해서 변액연금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예. 예, 6년 정도 지금 납입을 했는데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만기까지 이 보험을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요즘 분위기에 좀 걱정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험을 좀 특별하게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노후를 이제 생각해야 돼서. 그렇죠. 예,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0대요. 네, 올해 50대 되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전문가님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 드릴 수 있는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12년도에 한화생명의 플러스업 변액연금보험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19만 원 정도 197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문의 상황을 살펴보죠. 자, 제가 지인을 통해 준비한 변액연금보험. 아직 원금에 못 미쳤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불안하기도 하고 좀 정리를 해야 할지 그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근석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 2012년 4월 달에 들은 이 변액연금인데 제가 이제 그 보장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보험은 지금 6년 한 9개월 정도 내셨어요. 보험료는 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600 정도 냈고 앞으로 한 3년 한 3개월 정도 내시면 되는데 네. 어떻든 간에 이제 변액연금에서 이제 변액연금을 좀 말씀드리면 이 공시율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주가와 연동해서 그 내가 매월 적립되는 그 적립금이 펀드에 투자돼 가지고 그 운영에 대한 수익률을 제가 가져가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장 내역은 보면 이제 만약에 이 지금 10년 납 기간으로 설정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10년 안에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내가 사망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게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1988 정도 포인트던데 혹시 2012년 4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네, 제가 이것도 한번 인터넷으로 조회해 봤는데 1997포인트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2,60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주가가 내려가서 이제 불안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부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손해가 아닌가요? 많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한 3년 3개월은 이제 납입 기간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변액이라는 거는 이제 적립형으로 투자하는 같은 경우에는 DCA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내 돈은 197만 1,000원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죠. 197만 원 매월 내가 약정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가면 같은 돈이지만 내가 그 내는 보험료에서 살 수 있는 그 구자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가가 떨어져서 좀 불안하고 그러지만 어떻든 간에 1900년도 초반부터 해가 우리나라 주식이 개장되고 나서 보면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축성 보험은 장기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시청자님께서 좀 챙겨야 될 거는 뭐냐면 매월 이 약관에 보면 사업방법서하고 약관이 있는데 매월 3개월마다 보험회사에서 아마 그 시청자님 자택으로 아마 자산운용 보고서가 올 거예요.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편물이 오기는 하는데 너무 두껍고 그러니까 잘 안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산운용 보고서가 올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받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이 자산운용 보고서가 오면 운영 실적이거든요. 내가 가입한 이 보험에 대해서 운영 실적 보고서가 오니까 그걸 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보험에 대해서 이제 약관하고 이렇게 좀 공시시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펀드 유형이 이게 V 파생 혼합형이라 그래서 한 가지 펀드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펀드들이 있거든요. 주식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 뭐 인덱스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펀드 유형들이었는데 이건 한 가지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 한 가지 이 혼합형이 결국은 또 채권형 정도에 한 90% 됐기 때문에 아마 운영 보고서를 보시면 한 7년 정도 다 돼가니까 제 생각에는 원금은 아마 도달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납입을 하시면 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저 팁을 드리면 이 보험을 가입해 주신 그 FP나 FC 부분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정보 공유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라이프 A 시간에도 연금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시간의 어떤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부자나 뭐 가난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판단해가지고 좀 납입 기간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잘 들으셨죠? 예. 네,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증권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한화생명 변액연금보험 좀 유지할까 아니면은 좀 어떻게 해지할까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전문가와 고민해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확인해 보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 서류들을 좀 보시고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증 있으시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문자로도 보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도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76746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임신 8주차 31세 여성인데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준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신하신 분들도 가능할까요? 이희정 전문가님. 네, 가능합니다. 네. 임신하셨을 때 태아보험으로 준비들을 하시죠. 예, 어린이 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한테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태아부터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임신 8주차이시라고 하니까 태아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부분 가입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태아 8주부터 또 40주를 채우고 아이가 태어날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보장들도 함께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산모님들을 많이 보호하기 위함과 또 요즘 산모님들이 결혼 연령이 늦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 또 초산에 또 연령도 많이 늦어져 있어서 산모님들이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예, 유산의 확률들도 많으셔서 유산 예방 주사를 많이들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유산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는 태아보험 가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인수 조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 지금 빨리 상담하셔서 얼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유산 예방주사 맞기 전에 인수 좀 확인을 해보시고 태아보험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